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로 나가는 쪽으로 집중할 것 같고요. 테무는 당분간은 글로벌로 내보내는 것보다는 네. 국내로 오히려 들어와가지고 국내 시장을 공략하는 용도로, 즉 물류센터 용도가 약간씩은 다를 것 같아요. 물론 네. 둘 다 똑같이 테무가 들어오게 네. 된 거는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첫 네. 번째는 알리익스프레스를 계속 벤치마킹하고 있거든요, 테무도.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죠. 알리익스프레스가 현지 법인 내면 내고, 사무소 내고, 그 다음에 뭐 MD 뽑고 그러니까는 현지 또 이제 MD들도 맞아. 뭐 관심 있게 보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알리익스프레스가 하고 있는 이 지금 K베뉴가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K베뉴에 들어가 있는 업체들이 지금 뭐 한 달 매출이 막 5천만 원 이상 나오는 매출이 막 속출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 카테고리가 넓어지면서 이제는 뭐 생화도 하고 있고요. K베뉴에서. 네. 그 다음에 맞아요. 자동차 생화.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타이어까지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쿠팡도 그랬거든요. 쿠팡도 네. 처음에는 신선식품 하다가, 그 다음에는 뭐 생활용품 하다가, 가전하다가, 가구하다가, 차량용품 하다가, 그러면서 그렇죠. 쿠팡 매출이 넓어지는 그거랑 똑같은 걸 밟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알리익스프레스도 K베뉴에서 단순하게 공산품 파는 게 아니라 생활 서비스, 차량이라든지 굉장히 이제 뭐 중후장대한 그런 상품까지도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니까 사실 테무도 한계를 본 거죠. 왜냐하면은 네. 알리익스프레스의 1년 매출이 3조 6천억인데 테무가 9천억밖에 안 된다는 거는 네. 사실은 이건 통관으로는 승부가 안 나거든요. 그러면 테무도 이제는 국내에서 이걸 가지고 몸집도 불리고 국내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와중에 이번에 트럼프의 그 관세 폭탄이 터지면서 네. 도저히 미국으로는 이제 수출이 끝나버렸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한국 시장을 메인으로 해서 한국에서 한국 시장도 공략하고 작지 않으니까. 그렇죠. 또 하나는 한국을 메인으로 해서 아까 CNA 말씀하셨는데 이쪽에서 다시 그러면은 뭐 공항이 됐든지 그렇죠. 항만이 됐든지 동남아라든지 호주라든지 그쪽까지도 심지어는 뭐 미주까지도 갈 수는 있으니까 지금 어차피 중국에서 보내나 네. 한국에서 보내나 똑같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국적이 세탁되는 거 아닙니까? 메이드 인 네. 코리아로 가는 거죠. 어떻게 네. 보면은 만약에 진짜 트럼프가 계속 막고 그것들을 못 나오게 한다면은 그런 식으로라도 활로를 뚫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아마 물류센터를 좀 급하게 이게 이쪽 방향을 터난 게 네. 아닐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 시점에 뭐 최근의 얘기입니다. 한국발 역직구 물류 링코스하고 지금 전략적 파트너 제휴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상품 재상국으로 좀 올려주는 보내주는 예, 그 역할도 말씀하시는 이게 알리익스프레스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미 이제 한국 시장에는 뭐 5, 6년 전에 들어와서 이 뭐 K베뉴도 만들고 국내 셀러한테 뭐 5년간 판매 수수료 보증금 면제 초기 비용 부담이니까 최소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서 천억 페스타라든가 뭐 마동석이니 탕웨이를 해갖고 그냥 브랜드 엄청 지금 알리지 않았습니까? 이걸 이제 하니까 막 교수님 뭐 매출 규모가 3조 6천 네. 정도 나왔고 지금 테무는 직구 갖고 지금 8천 9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테무도 후발주자지만은 이 상황에서 지금 물류센터 거점 확보하면서 한국의 시장들 또 셀러들 관련된 상품들을 계속 런치하면서 매출을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기업이 계속 좀 근데 이제 알리익스프레스에 지금 2024년 하반기 지금 이슈가 된 게요. 뭐 다 알고 계신 분도 있지만은 글로벌 셀링 프로그램 지금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한국의 뭐 K뷰티, K베뉴, 패션, 전자상품이 이제 전 세계에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한국 제품을 갖다 전 세계에다 이제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K베뉴 안에 있는 기업들이 여기 참여해갖고 지금 상품을 갖다 팔로를 만들고, 뭐 최근에 미국, 일본, 스페인, 프랑스 등 4개국 진행 중에 있다고 하고, 전 세계 한 200개국이니까 앞으로 이 팔로라든가 시장 기회는 더 커지겠죠. 과거에 이제 쿠팡이 대만에 진출할 때 많은 중소셀러들을 해갖고 많이 소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도 이제 한번 공략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에 글로벌망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사실 네. 뭐 국내에도 쿠팡이라든지 옛날에 뭐 팀F도 맞아요. 글로벌 진출한다고 했었는데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전 세계 200개국에 진출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200개국이고 사실 그게 알리익스프레스가 갖고 있는 게 180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라자다라고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 라자다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가고 있고 또 동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지베라라고 또 다른 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마다 그 거점마다 다 그 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쇼핑몰들이 알리바바가 갖고 있다는 거죠. 네. 즉 그러다 보니까는 뭐 동남아시아든지 유럽이든지 미국이든지 어디든지 간에 일단은 전방에 있는 쇼핑몰, 쿠팡 같은 그렇죠. 그런 쇼핑몰을 알리바바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죠. 거기다가 홍보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알리익스프레스에다가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서 뭐 굉장히 편하게는 해놨더라고요. 들어가면은 상품 올리는 것도 굉장히 편하고 뭐 프로모션 적용하는 것도 편하고 근데 그것도 5년간 수수료가 없이 해주고 프로모션
추천해주는 그것도 굉장히 심플하게 해주면서도 그것도 무료로 지원해주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우리 판매자 입장에서 안 할 이유가 없고요. 저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는 봐요. 이거는 셀러 입장에서 본다면은 사실은 뭐 이 부분이 좀 강력하게 지원이 돼서 글로벌로 나간다면은 이게 뭐 중국 아니면은 뭐 한국 어디든지 간에 이거는 우리가 이용해야 될 그런 뭐 플랫폼이라고 보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네, 맞아요. K베뉴도 지금 말씀 중에 우리가 이제 등록된 셀러들한테 이제 모든 판매 등록비 물류 연동 방법 알리 공식 센터에다 지금 확인하고 지금 테무도 똑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픈마켓 하면서 테무에 관련된 입점할 수 있는 셀러들 모집해갖고 테무에 적극적으로 들어와서 지금 등록해주세요. 이거 두 회사가 지금 확대하는 게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셀러가 많아지고 판로를 많이 확대해주고 아마 전 세계에서 조금 차이는 나지만 아마 테무가 알리보다 더 많을 거예요. 그렇죠? 전 세계 마케팅 비용을 이렇게 많이 썼기 때문에 아마 테무가 지금도 브랜드, 앱 브랜드 1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알리익스프레스는 뭐 2, 3 밑으로 내려갔겠죠.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 글로벌의 거점을 한국 K베뉴, 한국 상품을 포함해서 이제 전 세계로 확산하는 거 큰 역할을 하겠네요. 다만 이제 테무 같은 경우에는 이 핀더더 그리고 공동구매 사이트로 출발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물류라든지 자체가 없었어요, 거의. 최근에 이제 풀품 센터를 일부 뭐 가동하고 있지만 알리바바 그룹이야말로 진짜 물동량이 우리나라 전체 연간 택배 물량의 거의 뭐 한 30배를 갖다 혼자서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네. 수백억 개의 택배를 알리바바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알리바바는 전 세계 곳곳에 물류센터 그리고 뭐 컨테이너선, 뭐 항만 뭐 이런 모든 게 다 돼 있기 때문에 알리바바 그룹은 진짜 무섭죠. 그래서 아마 테무도 그렇게 하고 알리바바도 그렇게 하겠지만 약간씩은 용도가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특히 그렇죠.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로 나가는 쪽으로 집중할 것 같고요. 테무는 당분간은 글로벌로 내보내는 것보다는 국내로 오히려 들어와가지고 국내 시장을 공략하는 용도로, 즉 물류센터 용도가 약간씩은 다를 것 같아요. 물론 둘 다 똑같이 국내외를 다 갈 수 있지만 당분간은 그래서 아마 테무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국내 셀러들 모집해서 국내 상품들을 이제 빠른 배송을 해주는 그쪽 물류센터로 가고 그 다음에 지금 미국에도 요청을 하고 있는데 테무 셀러들한테 지금 굉장히 압박을 많이 가하고 있어요. 너희들 지금 미국에서 지금 팔아야 되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통관을 갖다 안 하고 직접 보내는데 그러지 말고 너희들이 직접 당신네 회사에서 직접 통관시켜가지고 이거를 컨테이너 단위로 혹은 팔레트 단위로 미국에 있는 우리 물류센터로 보내. 그럼 그때부터 우리가 광고해가지고 팔아줄게. 이거는 사실은 해외 직구는 아니에요. 해외 직구는 아니고 한마디로 말하면은 뭐 쿠팡식으로 파는 거죠. 쿠팡에도 지금 그런 셀러들이 있거든요. 쿠팡에도 지금 보시면은 중국에서 물건 거기다가 쿠팡 물류센터 갖다 놓고 정식으로 통관해가지고 관세 물고 파는 그런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알리바바라든지 테무는 지금 미국이나 뭐 동남아에다가 그런 방식을 지금 한다는 거죠.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걸 이제 국내에서 도입을 해서 국내도 그런 방식으로 간다. 즉 해외 직구가 아니라 국내를 정식으로 공략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기업의 규모라는 게 있고 매출이 있고 기업의 이제 캐시플로가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들이 방송했지만 알리바바 그룹은 총 거래대금은 무수히 엄청 크지만 매출액은 한 190조 원 정도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PDD 그룹, 핀더더 이제 테무 같은 경우는 이제 후발주자지만 여기는 한 80조 원 정도 매출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마케팅 비용을 갖다가 최근에 몇 년 동안에 많은 돈을 써갖고 네트워크라든가 이 판로는 많이 만들었지만은 대표적으로 이제 알리바바 그룹 뭐 차이니아라든가 물류 회사부터 관련 기업이 많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이 속도 어떻게 보면 알리가 나가고 테무가 쫓아가는 이런 상황도 나오겠네요. 네, 맞습니다. 한국 시장 공략도 이미 알리가 다양한 거 직구 상품 K베뉴 만들면서 글로벌로 지금 소싱하는 거 만들고 테무는 이제 한국에 집중하면서 이제 시장을 좀 안정화시켜야 되겠죠. 그렇죠. 진짜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무서운 거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나 그냥 뭐 2,000원짜리, 3,000원짜리 불량 상품 파는 그런 업체라고 인식하는 분도 꽤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모그룹이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190조 매출이 나오는데 그 1년에 나오는 영업이익만 20조 가까이, 15조, 20조씩 막 쏘지 않습니까? 알리바바도. 그리고 마찬가지로 테무도 1년 영업이익이 뭐 거의 30조 육박하는 엄청난 그룹이에요, 사실은. 그러면은 지금 알리바바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만 하더라도 100조가 넘는다 그래요. 그리고 10년간 누적된 영업이익이 200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테무도 지금 최근에 몇 년 동안에 한 70조, 80조의 영업이익이 쌓여 있어요.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맘만 먹으면은 여기에 뭐 마케팅이든 물류센터든 아니면은 진짜 심한 얘기로는 여기에 있는 기업을 몇 개를 인수할 수도 있겠죠. 최근에 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런 업체들 인수해 가면서도
진출할 수가 있는 게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의 마케팅, 그 다음에 자금력이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너무 그렇게 마음 놓고 이걸 잘만 이용하면 뭐 돈 벌겠다 이 마음보다도 경계도 해야 되지만 이용할 땐 이용하지만 네. 항상 경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물류도 지금 중국계 자본으로 들어왔다는 거는 사실 이거는 국내에 있는 물류 업계가 바라던 바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관심 있게 봐가면서 행보를 좀 네. 공동 대응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창업자의 의지나 마인드거든요. 비즈니스 모델은. 근데 이제 한 3, 4년 동안 이제 주춤했던 마인 창업자가 작년 3분기, 4분기부터 이제 대외적으로 활동을 했고 거기에도 의사결정권을 좀 많이 갖고 있어서 최근에 큰 영향력을 좀 발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는 사실 시커머스가 공략한다는 저희가 유통에서 뭐 방송하면서도 이전에 얘기했지만은 2025년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그냥 1분기 시점에서 이렇게 온 거는 예상 외였죠. 그렇죠? 좀 전 세계가 이제 소비 시장이 주춤하는 사이에 중국 시커머스는 준비한 거를 한국 시장에 일단은 집중 공략할 겁니다. 포화를 하면서 물론 이제 자본력도 있지만 한국의 소비자를 어떻게 끌어들이냐. 이거는 이제 소비자의 선택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방송했죠. 쿠팡의 영향력이 어떻게 이제 여기에 맞설 건가. 아니면은 쿠팡의 매출 규모 작년에 41조 2,901억 원이었는데 쿠팡도 소비 불황 시대에 아마 주춤하는 요즘 최근에 보니까 주춤하는 느낌은 받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업들은 매출이 다 올라갔지만은 이 한국의 이커머스 시장은 올해 250조 원입니다. 한정된 시장 안에서 어떻게 이 판을 벌릴까? 이것도 아마 중요할 것 같네요. 맞습니다. 뭐 지금 파고가 높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쿠팡은 진짜 어떻게 보면 국내에 있는 이 전자상거래도 오프라인 업체들 모두에 진짜 어마어마한 이 프레셔를 주는 맥이기도 그렇죠. 한데 네. 또 거기다가 또 이 글로벌 시커머스까지도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뭐 사실 막 중간에 끼어서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들 혹은 네. 영세업체들이 작년에 9만 개가 넘게 도산을 했거든요. 전자상거래 업체 중에서. 네. 역사상 제일 많이 도산한 애가 작년인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뭐 쉽게 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들어와가지고 국내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뭐 한다기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 송두리째로 뿔풀이부터 흔들어 버리는 그런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게 시커머스 관련돼서는 국내에 있는 물류업계 혹은 유통업계가 나름대로 대응 방안도 잘 세워야 될 필요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뭐 쿠팡 같은 회사도 네. 시커머스에 대한 대응을 지금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경기의 눈으로 봐야 될 거고요. 반면에 이제 샐러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기든지 간에 이용을 해서 그것들 확대해 나갈 것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는 말씀해 주시죠. 알리익스프레스와 지금 그 G마켓이 합작해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도 올해 본격적으로 조금 뭔가가 행로가 좀 나올 것 같아요. 네. 기존에 어떤 방식으로 갈지에 대한 것이 아직까지 명확하지는 않았지만 네. 아마 G마켓에 갖고 있는 국내 셀러들, G마켓이 그리고 동탄 물류센터라든지 배감에도 4개 물류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물류센터에도 굉장히 많은 SKU, 한 15만 SKU를 보관할 수가 있고 또 지금 가동도 나름대로 잘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양사가 어차피 같은 회사거든요, 이제는. 네, 알리익스프레스하고 G마켓은 한 회사기 때문에 그럼 물리적인 물류센터와 그 다음에 셀러들, 뭐 고객 데이터 이런 것들을 섞어서 아마 알리익스프레스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내수 시장 쪽으로 깊숙이 들어오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알리바바 그룹이 신설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알리코리아 홀딩스. 이걸 이제 변경했는데요. 그러니까 작년에 뭐 기억나네요. 12월 26일 날 날짜가 기억나는데 알리바바 그룹하고 신세계 같이 해서 이제 합작법인 그랜드 오프스 홀딩 이걸 만들어 갖고 지분 구조는 똑같습니다. 알리바바 인터내셔널 50, 신세계로 50 해갖고 출자해갖고 결국 이제 기존에 한국 시장에 있는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또 G마켓은 이제 자회사로 편입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과 어떻게 바뀔까 하는데 알리바바 그룹도 한국 시장에 집중 공략하면서 다양한 이제 신규 법인도 있고 관련된 자회사들의 변화는 시시각각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유통신에서 마 교수님하고 방송하지만은 최근에 어떤 키워드나 인사이트는 상당히 빠를 겁니다. 빠르지만은 시장의 변화 속에서 여러분들한테는 앞서가는 키워드도 제시하면서 시장 변화의 환경 이걸 갖다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또 그 기업에 있던 뭐 협력 관계나 기업의 관계는 다 어떻게 보면 세큐리티 비밀리에 움직이기 때문에 방송 이제 얘기할 거 못할 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팩트만 말씀드리고요. 시나리오는 그거 이제
당사자들 간에 움직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런 건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끝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커머스가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배척하거나 뭐 쇄국 정책을 펴라는 건 네. 절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물류업계라든지 택배업계라든지 항공업계라든지 CN에어를 통해서 다시 글로벌로 나갈 수 있다면 너무나 좋죠, 그런 것들은. 그리고 또 셀러들도 마찬가지로 뭐 이게 쿠팡이 됐던 네이버가 됐던 아니면 알리익스프레스나 템브가 됐던 빠르게 입점해서 양쪽에서 전부 다 그런 부분들을 활로를 펴나가면서 글로벌로 가면 좋은 거고요. 하나 걱정되는 건 이제 국내에 있는 전자상거래 업체라든지 아니면 오프라인 업체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걱정은 되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은 연계를 해서 공동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아마 대한통운을 연계를 해서 그런 나머지 전자상거래 업체들 혹은 오프라인 업체들이 하나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그런 활로를 모색해야 되는 그런 얘기를 조금 더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다음 방송에서 이제 택배업계 관련된 내용하고 최근에 이제 주 7일 배송 이제 한진도 뭐 지금 4월 24일부터 시작한다는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지금 내부적 그다음에 배송기사 관련해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을 2024년 1분기 실적이 대다수가 지금 소비 불황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택배 물량도 전반적으로 좀 주춤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시장 상황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우상향으로 고성장했을 때는 물량이든 뭐든 다 올라가는데 최근에 기업의 가장 지금 중요한 거는 캐시플로우입니다. 형 유동성 확보. 그 다음에 자금력, 매출은 향상을 못 시키면 매출을 유지하더라도 이익률을 감소를 갖다가 이제 적자를 막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다양한 기업들, 신규 사업을 갖다가 런칭했던 기업들, 스타트업 포함해서 모든 기업이 어려운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 좀 같이 봐주셔야 될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화두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은 풀필먼트라는 키워드를 드리겠습니다. 풀필먼트. 네. 정확히 말하면 이커머스 풀필먼트라는 건데 알리익스프레스하고 테무가 우리나라에 주 5일 배송을 하고 그리고 무료 배송을 할 수 있었던 거 그게 바로 이커머스 풀필먼트라는 그 제도 때문입니다. 제도가 아니죠. 시스템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산동반도 뭐 배로 8시간밖에 안 걸리는데 그 산동반도에 뭐 한 2만 평, 3만 평 정도 되는 이런 자동화 물류센터 혹은 이제 이런 뭐 반자동 물류센터를 만들어 놨는데 그 물류센터에는 알리익스프레스가 테무가 한국에 팔 수 있는 상품들을 미리 가져다 놓고 거기서 직접적으로 주문이 들어오자마자 뭐 포장을 하고 배송을 컨테이너선으로 하면서 국내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가 무료 배송이 가능했고 그래서 3일 배송, 5일 배송까지 지금 알리익스프레스 3일 배송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3일 배송까지 선언하고 있는데 그런 단계까지 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그 물류센터를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국내로 들어오는 게 그게 김포 물류센터가 될 거고요. 그게 알리익스프레스 물류센터가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는 중국에 있던 풀품원 센터를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국내에 들어와서 국내에서 당일 배송, 새벽 배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전자상거래든지 이커머스 혹은 이 리테일의 거의 성공과 실패의 그 기울기를 다루는 바로 그것이 바로 풀품원 센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다음 시간에도 그 얘기가 메인이 될 것 같아요. 네, 말씀 잘해 주셨고요. 지금 기업 상황에서는 멈추면은 후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업의 가장 큰 화두는 배송 경쟁력 강화냐, 남들보다 멈추지 말고 앞서가야 되냐, 이런 부분이 이제 아마 기업 업계 간에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이 서로 상관관계에서 콜라보를 하면서 글로벌 진출, 교두보 아니면은 해외 기업과의 관계, 빠른 대응을 하는 게 앞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커머스 시장에서 시커머스의 집중 공격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커머스 집중 공략이 왜 필요했고 지금 알리테무가 왜 지금 집중적으로 공략하나 이 내용 한번 정리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방송에서는 택배편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